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3월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책을 읽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계속 손에서 책을 놓고 있으면 저는 좀 더 점점 다운이 되고 힘이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번아웃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너무 무겁거나 진지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무겁고 어려운 걸 읽으면 더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가볍고 유쾌하고 위트 있는 그런 이야기책을 즐겨 읽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저는 하나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지쳤을 때는 많이 읽어본 책을 다시 읽으면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읽었던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일단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책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 좋겠죠. 저에게 좀 가볍고 반짝반짝 유쾌한 느낌을 주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은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저에게 오만과 편견은 인생책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되풀이해서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왜 이 책이 고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썸 타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전부이고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결혼을 잘하는 것이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이런 게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제인 오스틴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책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들의 여주인공들은 대부분 사랑과 조건을 한 손에 잡는 신데렐라의 성공 스토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저 진부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제인 오스틴의 아주 위트 있는 묘사와 섬세한 이야기 구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큰 줄거리로 하면서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속에 숨기고 있는데요. 이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에도 그런 느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재산 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제인 오스틴의 문장은 이렇게 비비꼬면서 위트 있게 당시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투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읽으면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야말로 로맨틱 코미디의 시초이자 정수라고 합니다. 제인 오스틴은 스스로 이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이 작품은 너무 가볍고 밝고 반짝거려서 그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조금 약간 업되면서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남녀 커플이 썸을 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해와 자충우돌, 그리고 해피엔딩 결혼으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딸만 5을 둔 중산층인 베넷가의 두 번째 딸인 엘리자베스입니다. 학자는 햄릿이 영문학의 첫 아들이라면 엘리자베스 베넷은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베넷 가족은 롱본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중산층 가정인데요. 이 마을에 빅리라고 하는 돈 많고 잘생긴 미혼 남성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베넷가의 어머니는 내 아름다운 5명의 딸 중에서 꼭 한 명과 저 청년을 결혼시켜야겠다라는 열정에 불타게 돼요. 그리고 무도회에서 첫 번째 딸인 제인과 빅리가 썸을 타게 됩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빅리와 함께 온 다하시라고 하는 빅리보다 더 돈 많고 더 잘생긴 그런 청년이 오게 되는데요. 이 청년은 보자마자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비호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와는 조금 좋지 않은 첫인상을 가지게 돼요. 성격 좋은 빅리가 마을 무도회를 흥겹게 즐기면서 특히 첫 번째 딸인 제인과 즐겁게 춤을 추면서 다하시에게도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와 한번 춤을 추면 어떻겠냐라고 권하는데요. 다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엘리자베스가 들어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굳이 또 그렇게 내 맘에 쏙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이렇게 춤을 신청해서 저런 여자 으쓱하게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썩 기분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 장면이 엘리자베스의 성격을 딱 묘사해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렇게 제인 오스틴은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었다. 무엇이든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면 재미있어 못 참는 활기차고 장난스러운 성격이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엘리자베스의 정말 큰 매력인데요. 아주 장난기가 넘치는, 그리고 재기발랄한 에너지가 막 밖으로 분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나중에 다하 씨는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모습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무도회가 끝나고 품평회를 하면서 빅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다하 씨에 대해서는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에 대해서 이런 서술이 나옵니다.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긴 하지만 그 뜻이 달라. 허영심이 강하지 않더라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더 관계되거든. 여기서 오만과 허영에 대한 상당히 깊은 통찰이 제시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그냥 수다의 일부분이라고 막 넘겼어요.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커플인 빅리와 제이는 호감을 느껴가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제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것을 엘리자베스와 샬롯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샬롯이 좀 걱정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인 오스틴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남녀관계에 대한 통찰이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샬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인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모른 채로 혼자서 용감하게 자신의 감정만 키워나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제인이 자신의 감정을 가리고 숨기는 그런 것이 오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발단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에서 서로 감정을 발전시켜 나갈 때는 나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읽으면서 약간 연애에 대한 코치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분별력 있는 현실주의자로 등장하는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롯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인이 내일 그분과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12달 동안 그분 성격을 연구한 뒤에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결혼해서 행복이란 순전히 운에 달려 있어. 서로의 취향을 아주 잘 알거나 혹은 아주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둘의 행복이 더 커지는 건 결코 아니야. 취향이란 건 계속 변하게 마련이라 나중엔 누구든 짜증이 날 만큼 달라지게 마련이야.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의 결점은 될수록 적게 하는 것이 더 나아. 엘리자베스는 이런 샬롯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결혼하신 분이나 세상을 좀 산 분들은 꽤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 큰 데이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샬롯은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랄 만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샬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샬롯의 말이 상당히 커다란 설득력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인 오스틴도 엘리자베스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이 샬롯의 선택에 대해서 반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이러한 삶도 있다는 것을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자 읽는 분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실 것 같아요.
제인 오스틴은 보통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요. 특히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서로 티키타카를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다하시는 자신의 주관을 열심히 피력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보통 이것을 굉장히 짓궂게 툭툭 받아쳐요. 그리고 다하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모습에 점차 빠져들게 됩니다. 다하시에게 오만한 결점이 있다면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가지고 다하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자존감이 높고 분별력이 있는 아가씨예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아주 좋아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딱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빠른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하시에 대해서 깊은 편견을 가지고 계속 다하시를 지켜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드디어 고백을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다하시를 밀어내고 말죠. 그리고 다하시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엘리자베스에게 보냅니다. 이 책의 몇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긴 편지인데요. 저는 이 편지가 정말 좋았어요. 다하시가 자신의 오해를 그냥 여기서 묻거나 또 화를 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엘리자베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오해를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설명한다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보통 드라마에서 참 답답한 게 고구마 먹은 것 같이 왜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하시는 바로 그날 장문의 편지를 엘리자베스에게 보냅니다. 제가 좋았던 건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엘리자베스의 생각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태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아, 분별력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 보다니. 그리고 스스로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편견에 빠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만한 다하시와 편견에 사로잡힌 엘리자베스는 결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사랑에 대한 엄청난 장애물이죠. 하지만 다하시는 오만한 자신을 버리고 엘리자베스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자기 자신을 뉘우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에 꼴이 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상대를 변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반드시 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을 변하게 꼭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하시는 자신의 오만을 버리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을 뉘우치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밝고 반짝거려서 그늘이 필요한 작품. 어두운 번아웃의 그늘에 있을 때 그 그늘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그늘을 빠져나올 만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만과 편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